은퇴하면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은퇴하면 시골에서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오니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가 저렴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시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저처럼 은퇴 후 시골로 내려온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시골살이의 현실적인 비용과 은퇴 후 시골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돈이 덜 든다라는 환상을 깨고 더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시골살이 왜 돈이 많이 들까? 사람들은 흔히 시골에선 집도 싸고 생활비도 적게 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는 월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생각지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은퇴 후 내려오는 경우라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3가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3. 살의 일집값은 싸지만 수리비 폭탄. 시골에 가면 3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4,500만 원짜리 오래된 한옥을 샀어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어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 집이 너무 낡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보수 공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전기 배선 교체 500만 원, 지붕 수리 800만 원, 보일러 교체 250만 원, 상하수도 공사 300만 원. 이렇게 수리비만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시골 집은 싼 대신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신축 주택을 사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살에 2차 없으면 생활 불가능. 기름값이 부담.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시골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마트까지 15km, 병원까지 25km. 버스는 하루 2-3번 뿐이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차를 사야 했어요. 중고 SUV 구입비 1,200만 원. 기름값 월 3,040만 원. 자동차 보험 및 유지비 연간 150만 원.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비용이 시골에서는 필수 지출이 됩니다. 특히 기름값이 부담되는데 저는 한 달에 약 3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교통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려왔다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살의 3. 의료비와 생활 서비스 부족. 65세가 넘으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골 공기도 좋고 건강하게 살 테니 병원 갈 일이 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병원 한번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도시로 이동 왕복 50km. 시골 병원 진료비 부담 의사가 부족해 비용이 높음. 응급 상황 시 대처 어려움.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시에 비해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병원이 멀다 보니 간단한 감기에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6. 시골살이를 꿈꾸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제가 직접 겪어보니 시골살이는 낭만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 수리비까지 고려하라. 싸다고 무조건 구입하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교통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라. 차를 사고 유지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 환경이 어떤지 따져보자. 의료 접근성을 확인하라. 건강이 최우선이다. 병원이 너무 멀면 응급 상황 시 큰일 날 수 있다. 저처럼 은퇴 후 시골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셨다면 현실적인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골살이는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7. 마무리 은퇴 후 삶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도 은퇴 후 시골살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예상치 못한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세요. 집 유지 보수, 교통, 의료비를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한 번에 내려오기보다는 시골에서 몇 달 살아보며 실험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막연한 꿈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든다. 1. 시골살이 낭만과 현실 사이. 시골 내려가면 돈이 안 든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 시골에 정착한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골 생활을 동경합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에서 텃밭 가꾸며 유유자적 살 수 있을 거라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활비가 계속 들고 예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글에서 저는 직접 경험한 시골살이의 경제적 함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은 싸지만 수리비 폭탄이 터진다.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병원비가 더 나간다. 이번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시골살이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 시골살이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우선 시골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어려운 유형을 먼저 짚어볼게요. 아래에 해당된다면 시골 정착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 시골은 도시보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편의점까지 10km, 택배는 늦게 오고 식당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요. 해결책 시골로 이주하기 전 최소 36개월 단기 거주를 해보며 생활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 도시에서는 이웃을 몰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시골에서는 다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시골 사회는 폐쇄적이라 새로운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해결책 미리 자주 방문해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계획이 없는 사람. 시골 가면 돈이 안 든다고 믿고 무작정 내려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처음에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이주 전에 예상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최소 2년간의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3.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3가지 전략. 시골 생활이 무조건 힘든 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만 있다면 도시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3가지 생존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수리비까지 예산에 포함하라. 시골집을 싸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60세에 은퇴한 한 공무원은 충청도에 5천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고장, 지붕 누수, 배관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계속 나왔어요. 결국 집을 손보는 데만 총 2,5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전문가 팁.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리가 끝난 집을 사라. 낡은 집은 싸더라도 수리비가 더 들 수 있다. 총 예산 집값, 수리비 생활비 최소 2년치로 설정하라. 텃밭을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단순 취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면 생활비 절감은 물론 추가 소득도 가능해요. 실제 사례. 55세에 퇴직한 한 회사원은 시골에 내려가 300평짜리 텃밭을 운영하면서 직접 채소를 키웠습니다. 자급자족으로 매달 30만 50만 원 절약. 남는 농산물 판매로 월 20만 30만 원 수익 발생.
전문가 팁. 무조건 큰 땅보다는 관리 가능한 작은 땅부터 시작. 시장성이 있는 작물 블루베리, 표고버섯 등로 부가 수입 창출. 재배한 농산물은 로컬 마켓, 온라인 판매 등을 적극 활용. 도시와 연결된 소득원을 유지하라. 완전히 시골로 내려가 생계를 농사에만 의존하면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고정소득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시골에서 살던 62세 어신은 시골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은퇴 자금만 쓰다 보니 금방 바닥이 난 거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온라인 강의, 블로그 수익, 원격 근무 등의 디지털 노마드 형태로 수입원을 만들 것. 주말에는 도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과외, 프리랜서 등으로 수입을 보충할 것. 은퇴 후 연금만 믿지 말고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만들 것. 4. 은퇴 후 시골살이 제대로 준비하면 기회가 된다. 정리하자면 시골살이는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든다. 집값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수리비와 유지비까지 고려하라. 단순 귀농이 아니라 작은 텃밭부터 시작해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라. 도시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고정 수입원을 만들라. 무엇보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무작정 내려가지 말고 12년 동안 시험 거주를 해보라. 시골살이는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낭만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이 정말 꿈이냐, 아니면 악몽이냐? 그건 바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